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종착역 12월에 도착했습니다. 설렘이 피어오르던 봄을 지나 열정으로 짙게 그을린 여름을 건너 생각이 깊어지는 가을을 보내고 나니 다시 순백의 겨울이 우리 앞에 와 있네요. 거리에 벌써부터 연말을 준비하느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요즘인데요. 이 겨울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백설 위에 기록된 자신의 발자국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되죠. 사색조차 다정하게 느껴질 만큼 추위 속에서 혹시 미화된 기억들만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 해도 괜찮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깊이 남아있기에 그렇게 떠오른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달려온 시간들을 그냥 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작은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를 열심히 살아낸 순간들에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자리입니다. 별별 어워즈를 빛내주실 네 분이 지금 레드카펫 위를 들어오고 계신데요. 패널분들 차례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비염에 걸린 곰돌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기준 나흘 뒤가 생일인 슐리입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약속 있는 여자 직직입니다. 어머나. 부러운데요? 어서 오세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별별 어워즈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시상식을 앞둔 소감을 듣고 싶은데요. 한 번씩 들어볼까요? 많이 설레고 동시에 제가 올해를 잘 살아왔는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 같고 또 다가올 새해가 굉장히 기대되는 날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멋있는 자리에 후줄근한 티 한쪽 걸치고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멋있게 녹음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멋지십니다. 여러분의 소감을 들으니 저도 괜히 더 떨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떨림을 품에 가득 안고 오늘 시상식의 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밥 한 끼로 버텼다고 생각되는 날들이 많잖아요. 올 한 해 가장 자주 맞이했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했던 시간이죠. 별별 어워즈의 첫 번째 시상 부문은 바로 올해의 밥상 부분입니다. 밥상은 꼭 한 끼의 식사를 뜻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루를 버티게 해준 끼니일 수도 있고 말없이 함께 밥을 먹어준 누군가일 수도 있고 혹은 혼자였지만 마음은 유독 덜 허기졌던 한순간일 수도 있죠. 우리 죽지기님부터 시상해 주실까요? 제 올해의 밥상은 정말 확실해요. 제가 일하는 파이집의 파이입니다. 저희 카페는 간판에 땡땡땡땡 파이라고 붙어 있어요. 일반 카페가 아니라 파이 전문점이어서 그런지 정말 그 파이 생지 자체만으로도 너무 맛있습니다. 손님이 막 몰아치다가 잠깐 한가해졌을 때 먹는 그 파이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위로의 음식이에요. 달지도 느끼하지도 않고 제 주변에 먹어본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한 파이랍니다.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주세요.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네. 제가 파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9월 말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도시락을 싸서 한강에 갔었는데요. 돗자리도 깔고 각자 만들어 온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참 평화롭고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햇살은 따스하고 하늘도 유독 파란 날이었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다 같이 돗자리에 누워서 청피 개강코어 편을 들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제가 바람이 되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고전시가 수업하면 항상 양반들이 고위 간직에서 지겹게 일하다가 은퇴하고 소위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살면서 삶을 즐기잖아요. 맨날 시를 쓰면서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하던 게 이때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 밥상을 주고 싶네요. 와, 고전시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어서 굉장히 반가운 말이네요. 저는 올해의 밥상으로 교환학생 시절
이제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데 모여서 서로에게 해준 밥을 먹었을 때를 뽑고 싶습니다. 이제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다 다른 모두가 음식으로 정을 나누고 재밌게 떠들었던 시간이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다 같이 마지막을 아쉬워하면서 서로에게 편지를 돌려쓰고 울고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는 돌아가면 더 이상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놀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금방 흘러서 한 달 전에는 무려 한국에 여행을 왔던 친구가 있어서 오랜만에 다 같이 다시 만나 놀 수 있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환학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네요. 우와, 교환학생 시절 마지막 밥을 먹던 순간이라니. 저는 교환학생 가본 적도 없지만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동아리에서 임원진들끼리 회장님 집에 놀러가서 먹었던 저녁에게 올해의 밥상을 수여하겠습니다. 기수가 끝나기 한 달 전이었지만 이미 다들 친해진 후라서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목적은 회장님이 구워주시는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갔던 건데 와, 진짜 고기를 너무너무 잘 굽더라고요. 익힘 정도가 진짜 제가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가장 완벽했어요. 또 이날은 스테이크만 먹을 수 없으니 파스타도 해먹자라고 다 같이 했는데 아니 5명 중에서 파스타를 아무도 안 해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가에 사는 사람이라서 요리를 자주 안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남의 집에 가서 파스타를 4인분이나 만들게 되었답니다. 제 입에는 조금 싱겁나 싶었는데 맛있게 먹어준 오빠 언니들에게 이렇게나마 감사를 표합니다. 제 파스타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리고 이날 처음으로 와인을 마셔봤는데 오프너를 썼는데도 10분 동안 와인을 못 열어서 결국 코르크가 둥둥 뜬 와인을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다들 기억해 두세요. 와인 코르크가 뜯기거나 안 빠질 것 같으면 그냥 안으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와, 제가 방금까지 흑백 요리사를 보다 왔는데 정말 익힘 정도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음식 하나에도 올해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시상식들이었네요. 그만큼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게 의외로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올해 나를 가장 곤란하게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나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죠. 별별 어워즈 다음 시상 부문은 올해의 진상입니다. 올해의 진상은 저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올해의 진상은 바로 제 아이폰 14를 홀라당 가져가 버린 소매치기범입니다. 오 마이 갓. 때는 올해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여행 중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배부르게 이제 밥을 먹고 한적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제 어깨끈으로 이제 메고 있던 핸드폰을 이제 케이스를 벗겨서 가져간 거예요. 어머나. 아이고. 그래서 정말 언제 가져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없어져서 그냥 벙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때 당시에 온도와 습도가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일행무리의 중간에 있었는데 이제 모두가 이제 길을 가던 중에 오른편에 키스를 하고 있는 연인이 있어서 눈길이 다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아 이때 가져갔구나. 아 이게 바로 이제 다 한패였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아. 그래서 제가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또 쓰는데 이 스페인은 모든 걸 대문자로 써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쓰다가 모르겠다. 그냥 이거 안 받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너무 헷갈렸던 기억도 있고 제가 다음날 바로 비행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애플스토어에 바로 가서 정말 비싼 유로를 주고 제 핸드폰을 샀답니다. 어떡해. 제가 처음으로 최신 기기를 샀던 거였는데 와, 곧 이제 17이 또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소비는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이중 보안을 너무 열심히 해두는 바람에 SNS, 은행 앱 다 접근이 안 됐어요. 제가 한국 번호를 안 가지고 있었어서 그래서 여행 내내 카메라와 바운스볼, 구글 메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완전 강제 디지털 디톡스를 했던 아주 오픈 사연이 바로 제 진상이었답니다. 여행 내내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폰 14를 가져가다니 확실한 올해의 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딱 기억에 남는 진상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 진상 부문에는 수상자가 없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때 감정들만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그 진상들이 막상 누구였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버렸답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그냥 약간 체념하고 또 미친놈이네 조금 속된 말이지만 이 정도로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문득 서울에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충돌이 많아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냥 너무 지쳐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리님은요? 와, 저의 올해 진상은 정말 압도적인 분이 수상하게 되셨는데요. 네, 바로 지하철 씨 축하드립니다. 와. 지하철에게 이상을 줄 수 있었던 데에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의 공이 매우 큰데요. 혹시 다들 경의중앙선과 1호선의 악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그쵸. 진상 파티 1호선과 영원히 오지 않는 경의중앙선.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이 둘을 타고 통학을 하는 통학러입니다. 제가 1호선을 타기 전까지는 저는 경의중앙선이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1호선을 만나고 경의중앙선은 와, 어쩜 이렇게 선녀일 수가 없을까요? 1호선 시간표는 장식이고 늦는 이유는 말도 안 해주고 가끔은 차가 없어져요. 아니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차가.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틀 전에 제가 어제 종강을 해서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근데 차가 10분 정도 연착이 되길래 10분 정도면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잠든 사이에 역을 딱 봤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해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니까 20분이 연착이 된 거예요. 그새.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2분 전에 강의실에 도착을 했다라는 후문이 다행히 있습니다. 도착을 해서. 다행히 도착을 하셨네요. 그래도 소문만큼의 그 1호선 빌런들은 아직 만나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마법 행주 파는 아저씨나 바닥을 좀 기어다니시는 분이나 자리를 3칸 쓰는 커피 할아버지 정도? 지하철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은 시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1호선에 타지 않는 제 친구들이 항상 저만 보면 수상할 정도로 1호선 앞에서 화내는 사람이라던데 걔네가 1호선을 안 타봐서 그래요, 진짜로. 1호선아, 한 해 동안 내 저혈압 치료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년에는 와줘. 수업 가는 길에 지하철이 늦는다면 이건 지하철 시의 압도적 수상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제 올해의 진상은 바로 교수님입니다. 와, 저희 학교는 복수 전공이 필수인데요. 제가 올해 복수 전공을 무역에서 디자인으로 바꾸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을 정말 생초보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수업 자체가 프로그램 기초를 알려주는 수업이라 걱정 없이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99가지를 터득하시기를 바라셔서 유튜브와 GPT를 정말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들이 없었으면 저는 뭐 과제, 발표 다 모두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꼬우면 니네가 교수하던가 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날리신 땡땡땡 교수님, 제가 디자이너로 성공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성공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별별 어워즈 올해의 진상 부분까지 만나봤는데요. 정말 소매치기 범부터 정적을 감춘 지하철, 그리고 희대의 명대사를 날린 교수님까지 올해 저희들은 꽤나 단단하게 만들어준 존재들이었네요. 다행인 건 이 진상들을 겪고도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분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 볼 차례죠. 별별 어워즈 다음 시상 부분은 올해 웃상으로 슐리님부터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의 웃상을 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단체방에서 3명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해서 일명 독배기들로 불리는 이 친구들은 제가 우울하거나 이상한 일을 겪었거나 심심할 때마다 대나무숲 마냥 찾는 친구들이에요. 별말 없이 릴스만 주구장창 보내고 독백만 하고 있어도 너무 즐겁고요. 요즘은 빈도가 조금 줄긴 했는데 새 영화를 개봉하거나 재밌는 행사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일정을 잡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독백이들아, 올 한 해도 덕분에 많이 웃었다. 내 친구들 해줘서 고맙고 내년에도 잘 부탁해. 독배기들이라니 너무 귀엽네요. 저는 올해의 웃상은 예능 프로그램 대놓고 두 집 살림에게 주고 싶어요. 물론 올 한 해 친해진 정말 많은 친구들 모두에게
정말 저희 청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고 싶었지만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인간관계에 되게 회의적이게 되던 때에 뭔가 다정하게 서로를 위하는 부부의 모습, 그리고 유쾌하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짝을 바꿔 지내보면서 그 상대에 대한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큰 인상과 재미를 주신 장윤정, 도경환, 홍연희, 제이슨, 그리고 백도빈, 정시아 부부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아, 저도 새싹님과 비슷하게 예능 프로그램을 우상으로 꼽았는데요. 제 올해의 우상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재미를 주는 무한도전 팀에게 주고 싶네요. 무한도전이 종영한 지 어느덧 7년째지만 저는 아직도 무도를 틀어놓고 잠들고 버스나 기차를 타서는 무도만 봐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사실 저에게 있어서 영원한 우상의 수상자가 아닐까 싶어요. 맨날 똑같은 것만 봐서 이제는 정말 대사까지 다 외웠는데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저에게 무한한 웃음을 주시는 팀 무도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남자 무도와 여자 직직이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우선 올해 우상 수상 후보에 오른 사람이 전 정말 많았는데요. 어릴 적 저희 친구부터 해서 나의 존재도 모르는 저 연예인들까지 누구에게 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올해 우상은요, 바로 두구두구두 제 언니입니다. 제가 언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언니 무쇠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 언니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저의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평소에 뭐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가끔씩 툭툭 던지긴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거나 편지를 쓴 건 꽤나 오래된 것 같아서 우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잘 잊어버리는 사실이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또 가장 많은 웃음을 주는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하찮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평생 같이 놀고 싶은 저의 하나뿐인 언니에게 나처럼 모자란 동생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곰돌님 같은 동생을 가지고 싶네요. 와. 올해 우상 수상자분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절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 좋은 미소를 머금게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런 우상이 저희 주변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새 부문의 수상을 모두 마치고 나니 이제 남은 상은 한 가지뿐입니다. 올해를 끝까지 함께 지나온 사람, 바로 나 자신에게 전하는 시간이죠. 벨벨 어워즈 마지막 수상 부문인 올해의 나에게 주는 상입니다. 첫 시상은 슐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영광의 첫 번째 수상자는 바로 공동수상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라는 새로운 챕터를 열면서 한층 성장한 곰돌님과 낯선 환경과 불안함 앞에서 또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만의 성장을 만들어온 새싹님 두 분 모두 성장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새싹님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려요. 와. 올 한 해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꿈을 찾아서 열심히 나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한 해 안에 펼쳐졌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정말 행복했던 순간도 정말 불안했던 순간도 함께 공존하는 한 해였기에 사람으로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끝으로 저 자신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데요. 내년엔 분명 너의 노력들이 결실을 이룰 거야. 걱정 말고 행복한 내년이 되기를 바라. 와. 감사합니다. 올해의 성장상이라니 뭔가 제 모든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정말이지. 성인이 된 날부터 매일같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불안한 상태로 지내는데 저 정말 잘한 거였군요. 갑자기 세상이 너무 넓어지니까 그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저 스스로 노를 젓느라 너무 숨이 가빴는데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 드디어 파도가 잦아들고 아름다운 푸른 하늘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굉장히 설레는 마음입니다. 제가 또 얼마나 성장하게 될까요?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와. 지금도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해요. 너무 공감 가는 수상 소감에 제가 다 울컥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쉼없이 달려오느라 수고한 저희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 많이 해줍시다. 곰돌님,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려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영광의 수상자도 함께 만나봐야겠죠? 한 해 동안 특별히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잘 버텨왔다는 의미를 담아드리는 버티미상의 주인공이죠. 죽지기님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려요. 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휴학을 끝내고 복학하면서 복수 전공과 동아리들 그리고 알바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새로 시작했는데 불평불만 없이 버티고 즐긴 저의 순간순간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이 상을 주신 성피와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영광 다 저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저와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염원해 주신 분들께 바칩니다. 땡큐! 정말 저도 직지기님의 앞으로의 행보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팀이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올해 나에게 주는 상 두구두구 그 마지막 영광의 수상자를 밝힐 시간입니다. 바로 슐리님인데요.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득 담은 행복하자 항상을 수상하신 슐리님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는 다들 언어 유희를 이용한 특이한 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배신을 당했고요. 아무튼 제가 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 올해 목표는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것과 조금 더 멋있어지기였는데요. 솔직히 조금 더 멋있어지기에는 꽤나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제 성장사를 봐주시고 많이 컸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컸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조금 미화가 된 건지 그때 그 힘들었던 순간들마저 모두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들이 모두 성장통이었나 봐요. 내일은 또 내일의 즐거움이, 내년에는 또 내년의 행복이 있을 테니 앞으로도 매 순간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초록빛 청춘이니 내년에도 모두 행복하세요. 와.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행복을 발견하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잠시 기대도 괜찮고 가끔은 무너져도 괜찮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푸르른 청춘을 각자의 속도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올해의 기억과 추억을 모두 발판 삼아 내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멀리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찬 바람에 코끝이 붉어지고 괜히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됩니다. 하얀 입김을 내뱉는 순간 그간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것들을 모두 함께 떠나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 후에 남겨진 하얀 공백은 지나온 시간들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서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눈 녹듯 빠르게 사라지는 찰나를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매 순간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보내봅시다. 혹여 매정한 눈보라를 만난다면 잠시 파묻혀 웅크려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끝에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천천히 맞이하면 되니까요. 한 해에 깃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이제껏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미안함까지도 조심스럽게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는 MC 새싹 곰돌 슐리 직직이었습니다. 안녕.